지금 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대회를 진행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마음 편안하게 저랑 좀 사실 요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업 시간은 좀 저는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리는 즐겁게 진행을 해야지 또 요리에 대한 결과물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랑은 좀 그렇게 약간 허심탄회하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수업도 해보고 했지만 사실 요리 수업은 조금 왠지 모르게 경직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요리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좀 즐거운 마음을 갖고 항상 재밌는 마음,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요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진행을 좀 해볼게요. 파프리카는 종류를 뭐 따지지 않고 사실 사용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비주얼적으로 저는 오늘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 다 쓰도록 할게요. 뭐 브릭스로 따지면은 요즘에는 이 파프리카가 거의 뭐 수박 수준이에요. 네, 수박보다 사실 더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박이 몇 브릭스인지 아세요? 12? 10이면 조금 좋은 비싼 좀 비싼 수박이거든요. 보통 14브릭스도 넘어요, 파프리카가. 14브릭스, 15브릭스까지도 나오는데 그만큼 굉장히 이제는 과채소로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파프리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주황색, 뭐 주황색도 괜찮고 사실 주황색은 내 맛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이라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익힐 거면은 이 안쪽에 있는 이런 심을 좀 잘 안 죽여도 상관없고요. 생으로 쓸 때는 이것들을 잘 도려내고 쓰는 게 비주얼이 좋겠죠. 저도 요리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오늘 좀 부담스럽네요. 근데 저희 아이는 아직 네. 어려서 빨간색 파프리카를 먹을 땐 조금 매워하는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파프리카마다 다 맛이 조금씩 달라서요. 사실 아이들하고 음식을 하다 보면은 단계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수분감이 많은 노란색과 주황색 위주로 조금 주시는 게 좋고요. 좀 그래도 만약에 너무 매워한다 하시면은 좀 익혀서 해주시는 게 좋고, 아까 어떤 조가 그 가스파초처럼 이렇게 좀 절여서 한 친구들이 어딨지?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아이들하고 먹을 때는 너무 신맛이 강하다 하면은 그런 식으로 달콤하게 살짝 절여서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저는 일단 파프리카를 많이 쓰는 게 오늘 좀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3개를 다 쓸 겁니다. 3개를 다 쓸 거예요. 하나 요리에 3개지. 그리고 또 이따가도 더 쓸 거고. 그리고 파프리카는 조금 이제 용도에 따라서 저는 오늘 볶을 거예요. 볶을 거기 때문에 너무 얇게 쓰면은 그게 텍스처가 굉장히 조금 뭐랄까 흐물흐물 거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두껍게 썰 겁니다. 한 1cm 안 되게. 그리고 파프리카는 센 불에서 볶으면요 오히려 좀 겉이 색깔이 더 많이 나서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저는 저온부터 볶을 거예요. 저온에 기름에 꽂다가 볶을 겁니다. 이런 무쇠팬은 한번 달가지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번 달궈 놓고 나면은 요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도 저기는 손잡이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그럼요. 물론이죠. 요리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을 갖고 하되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두툼하게 썰죠.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채수가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 나오는 왜냐면 따로 조미를 뭐 별로 할 게 별로 없어요. 소금 후추밖에 거의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파프리카의 새콤함과 달콤함들이 좀 나와줘야지 오늘 요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 재료마다 사실 좀 다른 게 오늘 제가 파프리카를 딱 썰어보니까 노란색과 빨간색 두껍네요. 근데 주황색은 조금 얇아요. 그럴 때는 좀 늦게 넣으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레시피라는 거는 순서와 뭐뭐가 들어간다. 비율을 알려주는 거지 레시피는 언제든지 바뀌어야 되지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즙을 막 날릴 게 아니에요. 막 센 불로 볶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팬이 달궈지지도 않았고 익지도 않았지만 올리브유가 들어갑니다.
요알못이라서 여쭤보면 네. 원래는 기름이 온도가 올라오고 나서 채소를 넣어야 되나요? 네, 아닙니다. 다 요리마다 다릅니다. 아, 그래서 채소를 충분히 익히고 충분히 채소의 맛을 빼낼 용도면은 저온부터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 채소의 아삭거리는 식감을 살리면서 그러면서 뭔가 그 채소의 그 텍스처를 살리고 싶다 하는 센 불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채소는 굉장히 부드럽게 익어야 돼요. 오늘 제 요리는. 그러면서 수분도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은 중불로 바꿨고요. 채소를 약간 튀기듯이 볶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리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요리를 했는데 결국에 요리하는 사람들의 포인트는 이제 레시피는 유튜브만 봐도 맞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이거를 해본 사람들과 안 해본 사람들의 스킬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킬을 배우고 스킬을 익숙해지기 위한 게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지 레시피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요리를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온으로 좀 익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중약불로 계속 익힐 거예요. 어떻게 익히냐면 파프리카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힐 거예요. 보통 감바스는 여기다 이제 마늘만 엄청 넣고서 새우만 익히면 되는 요리잖아요. 걔네들은 마늘의 고소함을 먹는 요리고요. 오늘 요리는 새콤함을 먹는 요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먹어보고 신맛, 약간 산미가 좀 적다 하면은 레몬즙을 좀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요리를 일단 완성시킬 겁니다. 오늘은 정말 밥 반찬처럼 할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 삶을 때는 물론 아주 많은 양, 업체에서 쓰는 양만큼은 물에다 넣고 소금을 넣고 하는데 지금 물 요만큼 들어갔죠. 네, 요만큼은 뭐 한 3숟가락? 3숟가락 정도 넣고 콩나물 넣고요. 네, 뚜껑 닫아주시면 돼요. 다만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뚜껑 닫고 1분 30초 정도만 딱 익혀주시면은 콩나물은 다 익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제 어묵을 넣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여도 채소만 먹는 거는 허락하지 않아요. 고기가 좀 들어가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 항상 보잖아요.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이 단백질이 꼭 들어가줘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길게 놓고 길게 썰어서 약간 면처럼 우와, 자르도록 진짜 면 하겠습니다. 같네요. 네.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좀 썰어져 있는 것도 나오긴 해요. 파프리카는요, 수분이 정말 많은 채소예요. 그래서 다른 뭐 채소가 수분이 많은 채소 같은 경우에는 오이나 그쵸. 네, 뭐 오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채 수분 때문에 빨리 상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근데 파프리카는 수분이 유지가 그래도 좀 잘 되는 채소이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좀 보관도 좀 가능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겉에가 맨들맨들해서 뭔가 보호해주는 느낌이죠. 네, 수분이 뭔가 못 맞아요. 나가게 코팅막 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저도 집에다 사놓으면 파프리카는 진짜 오래 먹는 것 같아요. 와, 금세 숨이 죽었네요. 네. 그리고 이게 콩나물을 약간 맛있게 데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시간이 그렇죠. 네. 뭐 오랫동안 걸릴 필요도 없고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물에다 헹구지 않아도 사실 상관없어요. 다 익었어요. 근데 이것도 간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금을 넣으셨으니까. 그렇죠. 물은 아까보다도 더 많아졌겠죠, 당연히. 채소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는 다른 재료를 안 넣을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지금 이 기름, 원래 감바스라는 음식이 새우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기름 먹는 음식이에요. 빵 찍어서. 그렇죠.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농담이 아니라 약간 진심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새우 감바스를 시켜서 먹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새우는 별로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프리카라든지 마늘 같은 거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자, 조금만 더 볶을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해요. 탱글탱글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느낌은 이거보다 조금 더 흐물거려야 돼요. 새우가 익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파프리카는 길게 갈 거예요. 약간 반대 같은 느낌이 좀 주죠. 자, 새우나 뭐 조개류나 오징어 이런 것들은 넣으면 금방 빼야 돼요. 맞아요. 금방 빼야 되기 때문에. 자, 저는 치아바타 빵입니다. 근데 뭐 빵 같은 경우도 여러 빵이 있는데 그중에 네. 치아바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해서.
자, 이제 좀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식감이 나오기 됐어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익히는데 색깔은 타지 않게. 아, 그게 오늘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부드럽다는 게 네, 그 들어 올렸을 때 너무 흐물거리진 않고 네. 또 그렇다고 아직 땡땡하진 않는 그쵸. 그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만약에 빵이랑 같이 먹는다 그러면은 너무 얘네들이 생생하면요 오히려 먹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븐에다가 많이 구워요. 오븐에다 구워서 좀 부드럽게 익히는데 저희는 오늘 팬프라이로 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팬에서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일을 나중에 뭐 드셔보시면 오일이 맛에 좀 생겨요. 네, 오일에 그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요리하실 때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육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육수랑 거의 동등하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오일이에요. 그 오일 맛을 달리 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요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뭐 허브로 오일을 만들기도 하고요. 새우 껍질로 오일을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는 현장에 가보시면은 그 레스토랑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에 따라서 오일을 많이 달리 씁니다. 막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막 올리브유는 어디 게 좋아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올리브유는 사실은 정말 지역마다 와인처럼 특색이 있는 거라서 어디 게 좋아요 하기가 어려워요. 네. 대부분 한국에서는 국내산이 없기 때문에 올리브유는 그냥 1+1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자, 이것도 볶을게요. 기름은 사실 어묵 자체가 튀겨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기름을 적게 해서 볶아주셔도 상관없고요. 자, 새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엄청 새우가 좋아 보이는데요. 원래 재료발이에요. 네. 그런데 진짜 요리는 신선한 재료를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새우를 어떤 새우 쓰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흰다리 새우를 쓰게 되면은 탱탱한 맛으로 먹는 거고요. 블랙 타이거 새우라는 새우 많이 들어봤죠? 그거는 고소함과 부드러움을 먹는 새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그 아르헨티나 붉은 홍새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랍스타랑 맛이 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우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재료 공부하는 게 요리의 반 이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 PD님이랑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요리를 라떼는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라떼 꼰대. 저는 엄청 꼰대예요. 저는 엄청 꼰대고 저희 매장 애들이 그 10분 전에 안 오면 화가 그렇게 나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셔야 돼요. 일하시려면.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요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보기 위해서 항상 그 뭐 남대문, 동대문 뭐 이런 데 많이 갔었어요. 요즘에는 마트만 가도 세계의 다양한 식재료를 팔거든요. 그래서 네, 불 좀 켜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데이트 같은 것들을 저는 마트에서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 저희 어디 가셨지? 저기 지금 저쪽에 있는 모자 쓰신 형님하고 언니가 데이트를 오늘 지금 여기 하고 계시더라고요. 날로 먹겠다는 거지. 네. 아마 이쪽 템이 잘 안 돼서 불이 네네. 안 돼서 앞쪽 불을 써야 되나 봐요. 네. 자, 불 약하게 해주세요. 자, 다양한 허브잎들 중에서 여기에 타임을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타임이 음식의 맛을 올려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나는 이 향이 너무 강해서 싫다 하면 이 파슬리를 쓰는 거고요. 허브의 향이 굉장히 난 그래도 좋아. 난 좋아하면은 이 타임이라는 허브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계속 중불로 아주 약한 불로 익히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좀 추가를 할 건데요. 파프리카 파우더예요. 파프리카 파우더를 요즘에는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프리카를 아까 어떤 조가 파프리카 껍질 태워서 익혔죠. 누구였지? 그 조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맛의 훈연의 맛을 입히려고 한 거였거든요. 맞죠? 정확하죠? 네.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이런 우쭈쭈 좋아하시면 꼰대예요. 저 엄청 좋아해요. 난 인정한다니까요. 내가 꼰대라는 거를. 네, 근데 이제 그런 향을 주기 위해서 파프리카 파우더, 훈연 파프리카 파우더를 써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제품들이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으로 살짝 향과 맛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파프리카 가루로 네. 김치처럼 색깔을 입히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훈연 파프리카는 그렇게 하면 좀 안 되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파프리카 파우더는 보통 김치, 고춧가루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약간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프리카 요리를 하니까 훈제 파프리카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계속 안 키우고 있어요. 오늘의 요리는 좀 주의할 게 까수엘라나 그 감바스도 마찬가지인데 센 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센 불로 기름을 태우는 음식이 아니고요. 기름의 그 맛도 살리면서 요리의 재료들의 맛을 살리는 요리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리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여기다 이제 후추만 조금만 넣어주시면은 불 꺼도 되겠네요. 자, 후추만 좀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거의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빵 위에 뭐 샤워크림을 살짝 올리고 이 새우들을 얹어서 먹는 방식으로 나가도 되고 요거 채로 그냥 나가도 되고 이렇게. 아까 셰프님께서 색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에 또 타임에 초록색까지 있으니까 색감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파프리카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색감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삶아서 쓰는 것들에 가지고 있는 색깔, 그리고 충분히 익었지만 색깔이 살아있죠.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낮은 온도에서 익혀도 이런 색깔을 유지하면서 요리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요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양파 같은 경우도 센 불에 볶으면 카라멜라이징이라고 해서 갈색으로 변하는데 네. 그럼 이렇게 약하게 익히면 하얀색 투명하게 바뀌잖아요. 네, 무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네. 양파도 이렇게 네네네. 그쵸.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료들마다 불의 세기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완성은 됐고요. 네. 이제는 따뜻한 상태에서 드시면 되는 요리고, 요거는 이제는 제가 위에다 플레이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온도가 좀 높아서 좀 플레이팅을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리 완성을 빨리 하나 할게요. 네. 이제 남은 게 어묵 잡채, 파프리카 어묵 잡채죠. 네. 좀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자, 그리고 저는 식초도 다양하게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초를 사서 쓰시면 현만식초, 현미식초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포도식초, 감식초 되게 많잖아요. 이 또 식초에 따라서 신맛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신맛의 플레이버라고 하죠. 향을 주고 싶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이런 거 다 마트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럼 포도 향을 좀 입히고 싶다면 포도 식초, 그렇죠. 레몬 향을 입히고 싶다면 레몬 식초. 식초. 아.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요리가 굉장히 좀 다양해집니다. 자, 먼저 저는 여기다 바로 완성을 좀 시킬게요. 또 아까 막 깔끔하다 그런 거 체크했는데 또 나도 잘해야겠네요. 요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자, 설탕 좀 쓸게요. 설탕 2개 정도 넣고요. 지금 그 정도의 양이면 네. 밥 숟가락 양으로는 3개 정도 세 되겠죠? 개 정도. 네, 깎아서 3개 정도. 자, 그리고 연겨자 같이 넣고요. 겨자랑 설탕이 들어가면 잘 녹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일이 들어간 순간부터는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액체를 먼저 넣어준 다음에 어느 정도 다 녹아주면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요리도 과학이네요. 과학이죠. 요리는 정말 과학이죠. 요리는 정말 과학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안 해주면은 이제 레시피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먼저 녹여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그리고 소스는 사실은 어느 정도 간이 센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나는 바로 냉채 같은 거 먹을 거다 하면 여기다 약간 물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물보다 더 좋은 건 뭐 육수나 이런 국물을 넣어주는 게 더 좋고. 혹시 생수가 있나요? 네, 선생님 생수 좀만 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고 있는 그 냉채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저는 이제 파프리카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파프리카를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어떤 분들은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저랑. 그래서 파프리카를 쓸 때는 사실 가장 안 좋은 게 요 씨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 씨 있는 부분을 잘 도려내고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 뭐가 더 필요하실까요?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2 숟가락밖에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다른 양념이라든지 이런 거에 넣으면 좋고, 네, 이제 안쪽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두껍다 보니까 뭔가 프레쉬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얘네들만 튀어요. 어떤 걸 요리해도 우리 장모님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모든 음식에 파프리카가 올라가. 알록달록하거든. 그리고 나서 검은게. 이거 항상 하시는데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요거 좀 이렇게 두께감을 좀 살려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자, 이렇게 포를 뜨는 거죠. 와, 이렇게 얇게 포를 뜰 수가 있군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썰어 놨을 때 굉장히 이뻐요. 이쁘고 참 최대한 한 2겹 정도만 해줘도 확실히 썰어 놨을 때 좀 보기 좋아요. 와, 이렇게 얇고 가늘게 써는 게 가능하거든요. 가능하죠. 여기 있는 친구들 다 해요, 이거. 제가 그래서 여기 깜짝 있는 놀랐어요. 사람 중에 저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요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겠다고 한 이유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미 다 하고 계셨다. 이미 다들 너무 훌륭하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요거 딱 보니까 아까 또 어떤 조가 이제는 그 저희 맛있는 가스오부시 국물 내고 저랑 똑같이 했죠. 어느 조였죠? 이쪽 그쵸? 이렇게 해서 포 떠서 했죠. 아니야? 그렇다고 지금서 갑자기 그런 거 같은 건 아닌 거겠죠? 아니 포 떴을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썰어서 먹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얇게 나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 한정식 집들 가면은요 같은 재료도 어떻게 손질하냐에 따라서 요리를 굉장히 좀 다르게끔 표현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칼질 이런 것들이 기본인 거죠. 아, 기본 칼질을 어느 정도는 해야 뭘 해도 내가 어디서 요리를 해도 인정받아요. 괜찮다, 이렇게. 네. 꼭 이렇게 포 뜨는 방식이 꼭 횟집에서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겉에 익힌 다음에 이렇게 포 떠서 이제 말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써요. 아까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조에서 이렇게 이걸 예쁘게 동그랗게 말고 계시던데. 카스파초 했던 조가 아마 말렸을 거예요. 네, 그렇게 말았을 때 이런 방법을 하셨는지 네. 모르겠네요. 이런 방법을 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놨고요. 이제 버무려서 마지막 마무리만 할게요. 네. 혹시 그릇 더 필요하실까요? 버무릴 그릇? 이거 저 정리해 소스에다 그냥 바로 버무리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저는 소스가 항상 이 물의 비율이 참 중요한데 네네네. 물을 너무 많이 넣거나 적게 넣어서 늘 물은 보통 한 숟가락 정도에서 2숟가락 정도만 살짝 넣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모든 양념을 만들 때는 적게 해야지. 이거 해놨는데 뭐 맛이 좀 이상하네 하면 더 넣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계량 숟가락을 쓰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마늘 같은 거 있으시면 마늘 같은 거 살짝 넣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가장 양념이 안 먹는 콩나물을 먼저 해주시고요. 어묵을 같이 버무려 주시고요. 신기하네요. 뭔가 얘네들이 잡채의 당면 대신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프리카는 양념에 안 버무릴 거예요. 오. 왜냐? 프레쉬함이 좀 살아있어야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오이 있으면 오이. 아, 오이. 원래 레시피에 오이가 들어가요. 내가 안 갖고 왔어. 제가 안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다 볶기가 되시고 계시죠? 소스부터. 아, 약간 그 오이가 있었으면 확실히 초록색까지 색감이, 네, 더 있겠죠.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 실제로 밥 반찬은 저희 그 한식에서 했었을 때 나갔던 메뉴고요. 여기에 이제는 계란 노른자나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뭐 코스 요리처럼 해서 드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는 사실 어묵을 안 넣었었고요. 그때는 이제 소고기 편을 10개 썰어가지고 같이 넣었던 메뉴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보셔도 네, 충분히 이쁘고 마무리하고. 자,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끌었네요.
자, 빵 위에 이제 또 우리 플레이팅 또 해야 되니까 샤워크림이 잘 어울려요. 샤워크림을 위에다 막 뿌려도 좋은데 샤워크림을 빵에다 살짝 바른 후에 하셔도 됩니다. 왜 숟가락이 이렇게 다 구부러져 있지? 오픈 샌드위치라고 하셨죠? 네. 같은 메뉴를 그냥 한 가지를 그냥 그렇게 쓰셔도 좋지만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드시기 전에 제가 레몬즙 위에다 살짝 이렇게 뿌려서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먼저 부드럽게 익은 파프리카를, 그래서 이 새우 자체가 약간 탱글탱글한 새우예요. 자, 파프리카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새우가 들어갔고 파우더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일 색깔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오일을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올리브유도 괜히 뿌려주는 거죠. 색깔이 좀 다른 오일의 느낌을 그렇죠. 연출하는 거죠? 오일 뿌려주고요. 그리고 허브를 뜯어서 주변에다 괜히 뿌려주는 거야. 원래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자, 그리고 후추를 주변에 괜히 뿌립니다. 괜히 뿌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픈 샌드위치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종이 땡 하고 올려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딱 치고서 올라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드실 때는 그 빵이랑 같이 썰어서 새우랑 같이 드시는 거고요. 네. 이 향이 굉장히 좀 좋아서 좀 더 올릴게요. 그렇죠. 앞에서 또 사진 이렇게 인증샷 찍어주셔야죠. 맞아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제 결과만 남았습니다. 오늘 사실 너무 고생하셨고, 사실 요리 대회라는 게 그래요. 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또 누구는 좋은 결과 있고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다음에 또 도전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